안녕하십니까. 쉬운 바둑의 이원장입니다. 오늘 대국은 2003년 제16회 후지집의 준결승전으로 이청호 구단과 송태곤 사단의 대국입니다. 송태곤 사단은 당시 국내에서 주목받던 신이었는데요. 2003년도 KBS 바둑왕전을 우승하며 송태곤이라는 이름을 빠르게 알리고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상대는 천하의 이청호 구단입니다. 초반부터 이청호 구단이 기세를 잡으며 50수 무렵에 무려 승률 95% 정도, 집 차이로는 8집반 정도 앞서 나갑니다. 그 누구도 아닌 천하의 이창호가 초반부터 8집반이 유리하다? 보통은 여기서 바둑이 끝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바둑을 송태곤 사단이 역전을 시킵니다. 송태곤 사단은 이 어려운 국면을 어떻게 풀어나갔을까요? 그것도 천하의 이창호를 상대로 말이죠. 어떤 바둑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보겠습니다. 송태곤 사단이 흑이고요. 이청호 구단이 백입니다. 제한시간은 각각 3시간씩. 자, 이청호 구단 우상기 쪽 날일자 걸침 바로 했고요. 흑이 협공. 날일자로 이렇게 벗어나가고 입구자에 밀고 뻗고 정석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상변 쪽으로 벌려갑니다. 이때 이청호 구단 이렇게 들여다보는데요. 흑이 한번 받아주죠. 이 형태는 백이 뚫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 다들 아시죠? 이런 거 젖혀서 단치고 나가봤자 더 이상은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백이 두는 거는 무리수고요. 자, 실전에 이렇게 뻗어서 치받고 그냥 꾹꾹 눌러 막아서 중앙을 두텁게 했어요. 어떤 분들은 이 모양을 보고 백이 좋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흑의 실리가 좋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형태는 백이 좀 두텁다고 해요, 보통. 그리고 이 두터움을 어떻게 활용하냐? 좀 더 약한 돌에 이제 집중을 해서 얘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약한 돌이 바로 오른쪽에 흑 2점이죠. 이 2점의 급수, 호구저리를 땅 때리면서 흑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때 백은 자연스럽게 집을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흑이 약점을 지켰을 때 이창호 구단 또다시 급소 한 방을 빵 때리면서 흑에게 나오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안 나오면 이 자리에 콱 막히게 되니까 흑은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때 자연스럽게 집을 만들어 갑니다. 정말 백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은 흐름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흑이 밀고 나올 때 이쪽을 한 칸을 띄었는데요. 자, 보통 이런 모양은 이런 거 밀고 나올 때 이 밀린 돌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죠. 그래서 이 자리를 한 칸을 띄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본 행마법인데요. 이창호 구단의 선택은 여기였어요. 자, 무슨 뜻이었을까요? 자, 바둑 격언을 딱 떠올려 보시면 아는데요. 석점은 중앙이 급소다 라는 격언이 있어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이 자리를 딱 맞았을 때 뭐 백이 이렇게 호구를 치는 건 역일선수 당하니까 안 되고요. 또 이렇게 이어주는 건 이 자체로 흑이 너무 활용을 예쁘게 잘했죠. 백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너무 나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든지 나가야 되는데 백의 모양이 일그러지고 있잖아요. 물론 이렇게 해도 줄 수는 있겠지만 이창호 구단은 이 그림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한 칸을 띄는 기본 행마법이 아닌 자, 멀찍이 저 위쪽에 있는 백도를 안정을 시켜줬고요. 자, 이때 흑이 한 번 더 밀고 나와서 백은 기분 좋게 또 집을 만들어 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흑이 좌상기 쪽을 걸쳐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청호 구단 다시 한번 붙이면서 나오면서 싸움을 하자고 하죠. 그냥 무난하게 두려면은 그냥 이렇게 지켜줘도 괜찮아요. 한 칸 걸침했을 때 보통은 반대쪽으로 이렇게 한 칸을 받아주게 되는데 지금 이 위쪽에 흑돌이 있죠. 흑돌이 있어서 더 갈 데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냥 귀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요 정도만으로도 충분하겠죠. 이 집을 단단하게 굳혀주는 거 이것도 좋으니까요. 만약에 이렇게만 된다면 이제 다음에 흑은요 한 요 정도로 봉쇄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큰 자리들 이런 자리들을 찾아가면서 그냥 무난한 바둑이 됩니다. 하지만 이창호 구단 자신이 있었어요. 자, 어떤 자신? 싸움을 할 자신이요. 자, 이렇게 해서 뻗고 막아도 늘어주고 귀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 날일자 들어오니까 한번 받아주고요. 이때 이쪽을 나갑니다. 흑의 입장에서 이 백을 만약에 공략을 하겠다. 그래서 올라서서 이런 식으로 씌워가면 밀고 들어가면은 백이 아직 못 살아있는 궁도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왼쪽에 있는 흑돌이 아직 못 살아있죠. 흑이 더 위험해요. 딱 봐도. 자, 그래서 요거를 결행하기는 어려웠고요. 송태곤 사단 일단 내 거 먼저 살려두자. 아생연우 살타 하는 거예요.
자, 내 거 먼저 살려두고, 그러니까 이제 백도 살아야겠죠. 이렇게 하고 흑이 지키는 것까지 어느 정도 상변 쪽의 전투가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 이거 지킨 것도 뭐냐면은 손을 빼고 만약에 다른 데를 가게 되면 이 자리 석점은 중앙이 급소다. 아까 요 가운데 뒀던 거랑 똑같은 맥락이죠. 이 자리 왔을 때 흑이 뭐 이렇게 끊을 수도 없는 거고요. 이렇게 나가봤자 맞고 나면은 그만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오고를 치면은 요거까지 선수를 당하니까 너무 기분이 나빠요. 그죠? 모양도 나쁘고요. 자, 그렇다고 그냥 이렇게 이어지는 것도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저 하나를 당함으로써 흑의 입장에서는 실력을 손해보는 것도 엄청 크고요. 또 나중에 이 중앙 쪽이 막힌 다음에 여기서 흑이 한번 받아준다면 중앙을 백이 선수로 틀어막는 거고, 손을 뺀다면 백이 이렇게 궁두를 줄이고 들어갔을 때 아직 흑이 못 살아있죠. 이런 식으로 후수로 살자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완벽하게 아직 못 살아요. 나중에 이런 식으로 빅을 만들어가는 수단까지 남는 거고요. 자, 거기다가 또 요거 두 점 끊어먹는 것도 남아있고, 백의 입장에서 계속해서 흑을 괴롭히면서 조금씩 이 실리로 이득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송태곤 사단 이 상변 쪽을 지켜주고 이창호 구단이 먼저 큰 자리를 선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상변 쪽부터 우변 좌변까지 이르는 여기까지의 수순, 이때의 수순이 52수죠. 여기서 승률이 거의 한 95% 정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딱 젖혔을 때 이제 흑이 한 번 더 젖히고 나온 건데요. 백의 승률 95%. 자, 집 차이로는 거의 8집반 정도 앞서 나간 거예요. 천하의 이창호 구단이 이 정도의 집 차이로 초반부터 앞서 나간다. 사실 진짜 바둑이 완전히 끝난 거죠. 그런데 이 바둑을 송태곤 사단이 어떻게 역전을 시켰을까요? 정말 궁금하시죠? 저도 이 바둑을 어디서부터 이거를 풀어나갔을까 정말 궁금했거든요. 자, 정말 재밌습니다. 바둑이.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이창호다 한 칸 띄어서 모양을 정리하고요. 이쪽을 띄어나오면서 왼쪽 두 점을 약하게 만듭니다. 사실 백의 입장에서는 여길 지키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꾹꾹 눌러 막아가면서 왼쪽하고 연결하고 두텁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창호 구단은 그냥 연결하고 하는 것보다 이쪽을 지켜주면서 오른쪽에 있는 흑도를 조금 더 약하게 만들어 가자. 요 의미였어요. 자, 왼쪽 두 점은 저 요석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상변이 살아있고 좌변에 있는 흑돌도 변 쪽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약한 돌이 아니죠. 즉 이 두 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백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과감하게 버릴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 버림의 선택으로 백은 이 자리를 왔고 이쪽 방면에 백돌이 오면은 요 우상기에부터 흘러나온 흑돌이 조금 약해질 수가 있겠죠. 이창호 구단은 이걸 노리고 있었습니다. 자, 실전 진행을 해볼까요? 실전은 여기서 이제 요거 한 번 더 나가주고요. 흑이 우하기 쪽 귀구침을 하면서 실리의 균형을 맞추고 있죠. 우상기에 있는 흑돌이 아직 못 살아있지만 약하지만 저거를 다 지키면서 두기에는 집의 균형이 너무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원래라면은 이런 데를 사실은 지켜줘야 돼요. 흑돌이 약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걸쳐가는 게 우하기 흑의 집도 빼앗으면서 우변의 백의 집을 한 방에 딱 만들어가는 너무너무 좋은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송태곤 사단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버텨야 됩니다. 자, 그때 이제 이창호 구단은 여기를 날일자로 굳힘을 하고요. 큰 자리 벌림하고 요것도 다가서면서 두 점 연결하겠다는 거죠. 흑이 이렇게 밀어 올리면서 두 점을 확실하게 잡습니다. 자, 그리고 하변 쪽으로 계속해서 집을 넓혀 가는데요. 사실 이 상황에서도 백이 그냥 조금 우상기에 있는 흑을 공격하지 않고 좀 쉽게 두고 있잖아요. 근데 바둑은 계속해서 거의 한 7, 8집 정도 백이 앞서 나가고 있는 바둑이에요. 근데 이 장면에서 AI는 계속해서 이 부분을 말을 해줘요. 뭐 여길 둬도 좋고 이런 데를 들어가고도 좋고 막 그냥 쉽게 어딜 둬도 백이 지금은 바둑이 좋다. 그런데 이 우상기에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이 흑돌 아직 약한데 거기다가 이런 중앙 쪽에도 백돌이 많이 놓여가지고 좀 많이 약한데 요거 먼저 공략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자, 지금 백으로요. 뭐 이렇게 입구자라든지 날일자라든지 붙여서 뻗는다든지 귀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 흑은 아직 두 집이 안 나잖아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집 정도는 더 만들 수 있겠지만 아직 후수한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흑돌이 여길 한 칸을 뛰어나오든 이런 식으로 나오든 결국은 나가야 되는데, 그럼 백이 일단 집으로 이득을 조금씩 보면서 이 흑을 약간씩 괴롭히면서 이 하변 쪽으로 다음에 백이 뭐 이런저리들을 나간다던가 하겠죠. 그렇게 나갔을 때 이 바둑을 좀 더 쉽게 풀어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게 AI의 의견이에요. 물론 이창호 구단이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못할 리가 전혀 없겠죠. 당연히 생각합니다. 세계 최강, 세계 랭킹 1인데, 그죠? 물론 이 당시에는 이제 이세돌, 아직 이세돌 구단이 아니죠. 이때 이세돌 7단이었거든요. 이세돌 7단 쪽으로 약간 세대 교체의 흐름이 있기는 했지만, 아직도 이창호 구단의 이름이 빛을 발했던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쵸? 이 당시에는. 자, 아직도 세계 최강의 자리는 이창호 구단에서 이세돌 7단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의 시기였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이창호 구단이 이런 수순을 못 봤을까요? 아니죠. 이 정도는 너무 쉽단 말이에요. 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창호 구단 바둑 스타일과 안 맞았을 수 있어요. 공격하면서 나가는 그림도 괜찮은데, 자, 조금만 유리해도 공격 안 하기로 유명한 사람이 이창호 구단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 이거죠. 이걸로도 아직은 바둑이 백이 괜찮으니까. 그래서 그냥 쉽게 집으로 가는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흑이 한번 다 들어오고요. 다시 이제 송태곤 사단 선수를 잡아서 우상귀를 지켰어요. 아직까지는 흑이 백을 역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죠. 자, 이때 이창호 구단 이제 들어갑니다. 이 왼쪽에도 백돌이 왔기 때문에 여기를 들어갔을 때 흑의 입장에서는 요걸 좀 강하게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왔을 때 이제 흑이 한번 지키는데요. 이거 안 지키고 만약에 이런 데 오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간단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그냥 살아나가는 걸로는 여길 먼저 눌러버리고요. 그냥 밑에를 붙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잡거나 하면은 이런 거 단수 맞고 하면서 모양이 너무 쉽게 정리가 되죠. 자, 그래서 보통은 그냥 후퇴를 하게 되고요. 요 정도까지 활용해 놓고 요렇게 한 칸 뛰어나가면서 다음에 요렇게 치받는 수랑 이런 식으로 뛰어나가는 거를 보는 거예요. 생각보다 모양이 잘 갖춰지고 있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의 타겟 수단이고요. 두 번째는 귀 쪽을 그냥 붙입니다. 자, 보통 붙이면 이렇게 늘어주게 되고요. 이러면은 화점에 백이 3-3 들어가는 그 형태랑 비슷하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또 쉽게 살아버릴 수가 있죠. 주변 상황에 따라서 백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두다 보니까 결국은 어차피 흑이 귀를 파이거나 아니면 백이 이렇게 해서 쉽게 타기를 해서 나가게 되니까 보통 이렇게 공격을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백이 다가왔을 때는 보통 귀 쪽을 한번 지켜줍니다. 요거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실전 진행은 한 칸 벌림하고 먼저 뛰어나가면서 왼쪽 흑을 약하게 만들고 있어요. 흑이 공격을 하는 것 같긴 하지만 공격이 잘 안 돼요. 다 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흑이 약하기 때문에 흑이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실전에 송태곤 사단이 아래쪽을 들어옵니다. 무슨 뜻일까요? 보통 이런 거 밀고 오면은 이런데 호구를 치면서 한번 받아주고 싶죠. 근데 이렇게 받아주면요. 백이 하나 들여다보고 이럴 때 이쪽으로 연결하면서 상변에서 흘러나오고 있던 백돌과 이 밑에서 흘러나오고 있던 백돌이 완벽하게 연결이 되죠. 이게 여기도 찔러도 호구, 다 호구가 되기 때문에 백은 완벽하게 연결이 됐어요. 이게 살아가고 나면 이제 밑에 있는 흑돌들이 아직 약하기 때문에 이도를 안정시켜야 되는데 그때 백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밑에 좌하기 쪽을 한 번 더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백이 유리한 바둑을 만들어 가고요. 전부 다 모양들이 백돌들이 다 단단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흑이 역전을 시킬 만한 공간들이 점점 줄어들겠죠. 흑의 입장에서는 바둑이 더욱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송태곤 사단은 여기서 생각을 합니다. 아, 평범하게 두면 안 되겠다. 내가 지금 이 바둑을 이기기 위해서 뭔가 하나의 그런 수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하변 쪽, 백이 지키기 전에 이쪽을 들어가는 수밖에 없겠다. 이거였죠. 그래서 지금처럼 들어갔습니다. 이 수단은요, 되게, 요런 장면에서 되게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수법인데요. 보통은 요런 세 칸 사이면 여길 많이 들어가죠. 자, 근데 지금 2선으로 갔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백이 귀 쪽을 지킨다? 그럼 여길 붙여서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모양 잘 못 젖히죠. 왜냐면 끊고 잡을 때 돌려치기가 있어요. 이렇게 돌림을 당하게 되면 이을 때 이렇게 해서
밑에 쪽으로는 넘어가는데 요거 넘어가봤자 흙이 위로 다 연결해버리면 백의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끝내기 조금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별거 없죠. 그죠? 흙의 입장에서 하변에 백 모양 다 부시고 그 다음에 모양 정리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단단해지면 단단해질수록 이런 좌변 넓은 공간, 아직 저기를 저 공간이 백집이 안 됐으니까 저쪽으로 들어가기도 더 수월해질 거고요.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만약에 백이 오른쪽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이런 식으로 차단을 한다. 그럼 3, 3을 들어가서 이렇게 연결하는 수, 이런 거를 보고 있는 거죠. 자, 과연 실전 이창호 구단의 선택은 뭐였을까요? 실전은 그냥 귀를 지켰고요. 붙여서 넘어갑니다. 이때 이제 이창호 구단이 여길 젖혀서 이걸 한 점을 잡고 이 패싸움을 유도를 했는데요. 자, 이 부분이 사실 백의 입장에서도 부담이 정말 커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백의 최선은 그걸 끊어 먹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두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냥 뻗고 흙이 이을 때 자, 한 칸을 띄워주고요. 이쪽을 띄워주게 되면 이제 다음에 이쪽을 막아서 연결해 나오자 하는 부분들이 생기겠죠. 흙이 한 번 더 지켜줘야 되는데 3번을 선수를 하는 순간 이 좌변 쪽 흙이 들어오는 수단들을 어느 정도 억제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변 쪽을 딱 한 번 지켜주고 나면 이제는 좌변에 들어오기가 더욱더 쉽지가 않겠죠. 그쵸? 이 백이 밑에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더 뒀다면 이렇게 해서 이 좌중앙 쪽으로 백의 집 모양을 단단하게 만들어 갔다면, 그랬다면 계속해서 백이 유리한 상황을 유지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한 3집에서 4집 정도 백이 유리한 국면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창호 구단 참지 않았거든요. 자, 젖히고 이걸 먹고서 넘어가면서 이걸 패스함을 하자. 자, 이렇게 해서 차라리 흙이 이걸 지킨다면 그럼 선수를 잡아서 백이 먼저 좌변 쪽 이런 공간들을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럼 괜찮지 않냐 이거죠. 자, 근데 문제는 송태곤 사단도 이걸 그냥 지킬 생각은 없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이걸 당연히 따서 이걸 빵빵 때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결국 패가 났어요. 근데 불리한 송태곤 사단의 입장에서, 불리한 흙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승부패가 난다? 무서울 이유가 전혀 없죠. 흙에게는 기회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흙에게 기회로 작용을 합니다. 자, 좀 더 볼게요. 막았고요. 따내고 또 패감이죠. 끊으면은 죽기 때문에 백이 한번 받을 때 따내고요. 침 받는 거 선수 따내고 막을 때 이제 이어줍니다. 따내고 자, 여기서 요것도 찌르는 거 패감 따내고요. 그 다음에 뭐 패감을 계속해서 쓴다면 더 이어나갈 수는 있겠지만 이 패를 흙의 입장에서 당장 이기기는 어렵다 생각하고 요 중앙 쪽에 좀 힘이 되는 그러한 패감 겸 약간 도움이 되는 수를 뒀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백의 입장에서 당장 안 받아도 될 것 같죠? 그래서 이창호 구단이 패를 해소를 했고요. 찌르고 막을 때 치봤습니다. 자, 막고 단수 치고 이으면서 여기까지 정리가 돼서 이제 흙이 다른 데를 두게 된 건데요. 자, 이 부분이 문제였어요. 이게 지금 백의 입장에서 너무 많이 당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백이 중앙으로 탕탕 나갔던 이 돌들이 우리 이렇게 콱 틀어 막히면서 얘네가 고립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흙이 정말 두텁게 처리가 됐죠. 그쵸? 백의 입장에서는 맨 처음에 여기 쳐들어왔을 때부터 시작해서 중앙으로 나가다가 요 왼쪽으로는 집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집을 만들고 살았는데 문제는 흙의 입장에서 집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여기가 단단해지고 있고요. 얘네가 약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 위에 있는 돌이 약해요. 아직. 얘가 완벽하게 못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 쪽에 여기 어딘가 이런데 흙돌이 오면은 저 백이 위험합니다. 그죠? 왜 그래요? 여기가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막혀서 그래요. 여기가. 요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창호 구단의 패착으로 돌아왔어요. 마지막 패착. 여기에요. 계속 유리했거든요. 지금 불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백이. 그런데 이걸 너무 참아줬어요. 참고 하다가 이것까지 참아주니까 이걸 선수로 맡기면서 바둑이 흙이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그리고 이창호 구단에게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 바둑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다음 한 수가 보이죠. 이거 안 받으면 백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거 안 막히기 위해서 반발하는 거.
근데 반발을 하는 순간 흙이 뚫고 들어오는데 이거 뚫고 들어오는 거는 왼쪽 흙이 약점이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끊어 먹는 게 아니라 이 위쪽을 끊을 거예요. 이으면 위에 단수 한 방 때리고 막았을 때 흙 세수, 100은 내수죠. 하나, 둘, 셋, 넷을 둬야 되니까 내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5번까지 막혀서 중앙에 콱콱 틀어 막혀서 잡히니까 안 되죠. 흙의 입장에서는 굳이 더 키워 죽일 필요 없고요. 이렇게 단수를 쳐서 이제 버리고 그 다음 오른쪽 이 100의 약점을 끊어 갈 텐데 이때 100이 흙 2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축이 안 돼요. 그쵸? 이 축이 안 돼요. 그럼 결국 100이 이렇게 치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100이 대책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걸 막았으면 한번 끝까지 해볼까요? 자, 그냥 나가서 이렇게 맡기기는 뭔가 싫죠, 기분이. 한 번 더 나가고 싶은데 막을 거예요. 계속 나가봤자 어차피 이제 결국은 막혀요. 그럼 흙은 이걸 잡아야 되고요. 이걸 단수 치고 이런 식으로 모양이 정리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형태예요. 그 다음에 이제 흙이 지켜주고 하게 되는데 이 모양이 요 2점이 죽은 거예요, 100은. 2점이 죽고 여기도 약간 약점이 있으니까 요거까지 거의 패석 비슷하게 됐죠. 근데 100이 나머지 하변에 요 뿌리가 내려져 있던 이 돌들이 살아갔어요. 그 과정에서 요게 흙에게 이렇게 줬지만 지금 15번, 19번이 여기에 막히면서 이 위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백돌하고는 어때요? 이 15번, 19번 여기에 백돌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이 위에 있는 백돌이 별로 위험해 보이지 않죠. 그쵸? 100이 이쪽 방면 이렇게만 두더라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되니까. 그리고 왼쪽도 열려 있으니까 위험하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뭘 했어요? 요걸 뜯어 먹었어요. 이 오른쪽에서 손해본 거 왼쪽에서 지금 여기가 다 충당한 거예요. 여기 흙이 약점까지 생겼고요. 거기다가 100이 선수 잡아서 지금 마무리로 요런 데를 가서 정리를 해주면 100이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창호단이 요런 선택이 싫었던 거겠죠. 자, 여기까지의 수준들을 이 정도의 수읽기를 못할 실력이 아니에요. 수읽기를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판단 미스였던 거죠. 그래서 실전은 결국 이걸 봤습니다. 막고 있고 이렇게 해도 좋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흙이 유리해집니다. 이 장면에서 AI가 요거 역전됐다. 반집에서 한 집 반 정도 지금부터 이제 흙이 앞서 나갑니다. 그리고 이 자리 결정적으로 저 좌변을 흙이 먼저 차지하면서 흙이 좋아진 거예요. 만약에 흙이 저걸 들어가지 않고 이걸 지켜서 100이 먼저 지켰다면 괜찮거든요. 아직. 그런데 흙이 먼저 왼쪽을 들어가니까 이거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자, 100이 이렇게 나왔고요. 이렇게 붙이면서 나갑니다. 자, 여기도 뭐 젖히면은 원래 이렇게 뻗어나가죠. 근데 지금은 이 왼쪽 넘어가는 것 때문에 이어줄 거예요. 뭐 여기 호구 치든 있든 이런 식으로 지킬 때 요걸 붙여서 끊고 넘어가는 수가 생겨요. 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쉽게 넘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100이 1번을 일부러 안 젖혔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여기를 붙여서 만약에 끊는다 하면은 치고 나갈 수가 있죠. 자, 하지만 흙에게는 뻗는 수, 이 뻗는 수가 기분이 정말 좋았고요.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데 자, 흙이 두텁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100이 연결을 했고요. 자, 마무리로 여기까지 딱 지키고 나니까 지금 계속 이때부터 한 집반에서 두 집반을 왔다 갔다 하면서 흙이 유리한 상태를 끝까지 유지를 해요. 그러니까 이창호 구단이 이걸 아무리 역전시키고 싶어도 흙이 지금 전체적으로 너무 두텁잖아요. 그쵸? 100이 오히려 엷어요. 바둑의 위에 있는 돌들이 아주 완벽하게 못 살았기 때문에 가운데도 약하고요. 그래서 바둑이 결국 송태곤 사단 쪽으로 완벽하게 넘어갔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끝내기 수순들인데요. 이 바둑이 199수 만에 흙 불계승으로 끝나요. 끝까지 안 가고요. 그 이유는 이창호 구단이 무리를 했겠죠. 바둑이 불리하니까. 자, 밀고 여기 이렇게 붙이면서 나왔고요. 다 이어주고 자, 지금 끝내기 수순들 자, 어떻게 끝나게 됐는지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내기 있고 자, 그 다음 하나 끊어 먹었고요. 자, 100이 왼쪽 밀고 나가서 집을 부시고 흙이 나오면서 이렇게 가운데 또 집을 좀 더 만들고 있어요. 자, 끝내기 수순들. 자, 끝내기. 전부 다 끝내기예요. 자, 밀고 나가고요. 찝고 있고. 자, 이렇게 하고 자, 오른쪽 찌르고 들어갔죠.
자, 후퇴하고요. 한 번 더 찌르고 들어오고 뻗고. 자, 끝내기 수순들 계속해서 지금 집은 한 집 반에서 두 집 반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입구자 갖고 밀고 막았고요. 이때 한 칸. 여기가 왜 요걸 뒀냐면은 다음에 흙 요걸 톡 집어버리면은 3번, 4번이 맛보기로 끊겨요. 그쵸? 이걸 지금 요거 얘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양쪽을 끊겠다. 끊겠다 하면서 요 가운데 집을 조금 더 늘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전에 요거 왔을 때 밀고서 한 칸을 띈 거는 왼쪽으로 흙이 넘어가지 못하게 방해를 하면서 동시에 요거 찝으면은 그러면은 나는 요렇게 해가지고 이 왼쪽으로 넘어가겠다. 어차피 살아갈 수 있으니까 왼쪽에 흙집 단 한 집이라도 더 만들어주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자, 하지만 저수는요. 일단 조금 이따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게 계속해서 끝내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흙이 요걸 붙였어요. 자, 붙이니까 이제는 100이 넘어가는 수가 사라졌죠. 자, 실전은 이창호 구단이 이었는데요. 이으면은 요걸 찝어서 또 끊어지는 약점이 생겨요. 자,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버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집으로 분리하니까. 자, 여기서 이제 완전히 끝나는데요. 자, 먹여치기를 해서 패를 합니다. 뭐냐면 이거죠. 지금 어쨌든 패감을 쓰겠죠. 여기가 패감 쓰고 막 하는데 딱 한 패만 받아주면은 그때는 따가지고 이걸 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죠? 왜냐면 여기 끊기면서 요거는 어차피 안 되고요. 자, 끊기는 순간 이거 위험하고 만약에 흙이 어딘가 패감을 써가지고 뭘 쓸까요? 어떤 패가 됐든 뭔가를 패감을 썼어요. 그래서 100이 따내서 다른 데서 이득을 보면은 요거까지 또 끊어 먹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패만 딱 있으면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한 패가 지금 없었어요. 자, 패감 쓸 때 그냥 톡 따내고요. 끊을 때 요거 넘어가 버리니까 완전히 바둑이 끝났습니다. 자, 100의 입장에서는 요걸 막아서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잡으면 좌상기가 다 잡히죠. 자, 100이 요걸 갖다가 살리면요. 따내는 거 선수가 되고요. 그럼 지금 여기가 지금 요게 다 죽었어요. 이게 다 죽은 상황에서 흙이 이렇게만 한 칸 뛰어나와도 가운데가 살아갑니다. 그죠? 그럼 100의 입장에서 왼쪽 패를 해서 아무런 이득이 없잖아요. 결국 이렇게 해서 지금 집 차이가 엄청 많이 나게 됐어요. 거의 한 20집 가까이 차이가 나면서 바둑이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결국 이 상황에서 199수 만에 이창호 구단이 돌을 거뒀고요. 이 승리로 송태곤 사단은 결승전에 올라 이세돌 7단과 만나게 됩니다. 95% 바둑, 이 바둑을 뒤집은 송태곤 사단의 신예의 패기와 집중력이 천하의 이창호를 넘어선 그러한 순간이었네요. 그래서 이 바둑은 지금 다시 봐도 여전히 의미 있는 한 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